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의 강사 허연순입니다. 여러분들 저 처음 보셨나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많이 보셨나요?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단기 합격의 정석이다라고 해서 저 허연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합격시켜 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한 방에 여러분들한테 회계는 나도 할 수 있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네? 나도 할 수 있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세무회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회계를 어떻게 하겠다?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죠. 그것을 전산세무회계다라고 보시면 이걸 배우시면 취업은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더라도 필요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내가 회계 업무를 안 하시더라도 인사총무랑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산세무회계 자격 응시 인원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자격 응시 시험의 제일 탑이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근데 그것을 앞지른 게 전산세무회계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제일 많이 응시하고요. 사람인이나 자코리아에서 구인구직을 할 때 제일 많이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리 쪽이다라고 해서 회계 쪽이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부분들로 같이 부응해서 전산세무회계도 같이 어떻게 하겠다? 시험 응시율도 더 많아진다. 특히 전공자들이 들어가긴 쉬운데 비전공자들이 오셔서 거쳐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훈련 교육에서 전산세무회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응시 인원이 제가 2015년도까지만 해놨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산세무회계 시험이 두 가지로 유형이 분석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전산세무회계다라고 하잖아요. 그 시험이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인이나 자코리아에서 보면 더존 프로그램 사용 가능한 자, 더존 스마트A 사용 가능한 자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한국공인회계사 FAT 실검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 시험에 대해서 만들어진 지 국가공인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쪽 전산세무회계 시험 같은 경우는 19년, 20년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둘이 둘 다 국가공인 시험으로서 유지하고 있고 무엇이 더 낫냐라고 하시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실무 위주다. 얘는 자격증 위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 과정은 허쌤한테 강의 듣는 내용은 전산회계 1급 과정으로서 FAT 1급 같은 말입니다. 전산회계 1급 FAT가 같은 전산회계 1급 과정인데 주관사가 누구이냐 해서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하면 FAT 1급이 될 거고요.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에서 응시한다라고 하면 전산회계 1급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전표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격리 업무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강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유형으로 한번 보죠. 시험 출제 범위를 한번 보시면요. 전산회계나 FAT나 거의 동일한데 이론 30%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실기가 어떻게 70%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굳이 과락은 없습니다. ERP 시험은 과락이 있는데 반면에 EI는 과락이 없이 그대로 어떻게 만약에 이론이 다 틀렸습니다. 70점만 맞으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론은 회계 원리다라고 해서 회계 원리 15%, 원가회계 그다음에 세무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FAT 시험은 원가회계가 없고요. 전산회계 1급 시험에 대해서만 회계 원리하고 원가회계, 세무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문제, 이론 30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의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기업이 자산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통 일상생활에서 재산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기업에서도 자산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서 제일 많이 잡고 가는 강의 중에 60%가 자산의 파트. 여기 보시면 아직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산 파트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나 세무회계 여러분들 오다 가다 보면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 부가세 신고가 바로 세무회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단순히 이론만 배우시는 게 아니고요. 전산으로 해서 어떻게 국세청에 전송하는 거.
우리가 전산 매체 가능한 자 모집합니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세무회계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결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기편에선 70점이다라고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간이형 수중입니다. 간이형 수중입니다라고 하는 데가 입력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계산서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인검 입력합니다. 현금형 수중 입력합니다라고 하는 데가 바로 부가가치세 파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선생님, 저 회계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돈은 벌어야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부분들이다라고 하면 최소한에 배우셔야 될 게 전산회계 1급, FAT 1급까지는 배우셔야 현장에 가서 그 업무를 속된 말로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겠다. 헛생 강의의 장점은 뭐냐. 실무에서 오프라인에서 실제 강의할 때도 그럽니다. 제 강의의 장점은 뭐냐면 그러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헛쌤이 수업 중에 실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입력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에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합격률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다 적어놓은 합격률은 우리 한국 세무사의 자격시험에서 나온 합격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은 어떠세요? 30, 평균은 어떠세요? 40%죠. 근데 현장에서 제가 강의할 때는 제가 종로에서 강의할 때 같은 경우는 전산회계 1급의 합격률을 말씀드리면 70% 정도 됩니다. 특히 얘는 FAT는 어떠세요? 지금 최소 40%, 미니멈, 맥시멈에서 58% 나왔는데 선생님은 우리 종로에서 강의할 때 80%, 90%까지 합격이 나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저희 종로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ERP도 전원 합격이다라고 해서 쟤를 학생들 실명으로 해서 주민번호만 딱 가려서 올려놓은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헛생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왕초보인데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학원을 하려고는 하는데 돈은 벌어야겠는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요. 자격증 합격률보다는 어떻게 하겠다. 헛쌤한테 들었을 때의 장점은 이 부보다 훨씬 근데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대부분 했던 사람들이 아닌가요? 아니요. 80%가 미경력자들입니다. 비전공자들이 와서 경력으로 해서 직업훈련 교육 받으셔가고 현장에 투입되십니다. 그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시험은 2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옛날에는 1년에 4번밖에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특별시험까지 있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우리가 회계를 할 때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서와 KIFRS다라고 해서 일반회계 기준서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 그리고 저한테 배우셔서 상장 기업으로도 갑니다. LG나 삼성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KIFRS다라고 해서 국제회계 기준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웠을 때의 장점은 우리는 전산세무회계나 FAT는 일반회계 기준서 KGAAP이라고 하는 일반회계 기준서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회계 1급과 FAT 1급의 차이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전산회계 1급은 19년 됐습니다. 선생님 강의 경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데요. 얘는 99년 12월 달부터 만들어져서 그냥 자격증, 회계 과정에 관련된 그냥 오리지널 자격증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프로그램조차도 K랩이라는 세무사랑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무에서 사용하는 게 한 15%,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FAT 시험 1급이다라고 해서 더존 스마트 A 사용 가능한 자,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산 매체 제출 가능한 자, 이렇게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자, 이렇게요. 세금계산서 전송할 수 있는 자,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 과정이 있는 게 바로 뭐다? FAT 1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뭐를 먼저 따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전산회계 1급 정도를 커버하시면 FAT 1급은 아까 선생님 전원 합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과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보셔서 헛생 강의의 메리트는 뭐냐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FAT 하면 쉬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께 동차하기 위해서 전산회계 1급과 FAT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 FAT 1급은 무조건 합격. 전산회계 1급은 어떻게 하겠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합격의 50% 바운드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헛생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게 장점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제 온라인 강의에서 모두
페이지에 관련된 제 자료 수업 준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왕초보자들한테 한 번에 끌어들일 수 있는 거, 왕초보자들한테 회계가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제가 되도록이면 물론 암기도 중요합니다. 물론 회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배웠을 때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강의의 장점은 뭐냐면 실무랑 이론이랑 겸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강의도 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뻥이에요. 이거는 교육용입니다. 이건 실무입니다. 이런 장점을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헛생 강의의 장점은 실무랑 이론이랑 겸비하는 강의다라고 보셔서 어떻게 835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이론을 다다다닥 정리해 드릴 거고요.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 챕터마다 사례를 갖다 드렸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특히 왕초보자들은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풀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 안 봐도 내 혼자 손이 움직여요. 바로 그것을 노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적중할 수 있는 문제 300문항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쌤, 이거 다 언제 풉니까? 라고 하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회계는 토할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가 눈에 탁 띄어요. 그때부터가 세무 2급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00문항 많지 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문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눈을 트였을 때 그 정도 되면 회계 1급이 끝나는 과정, FAT 1급이 끝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헛셈 혼자 강의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눈으로 여러분들 제 눈에 안 보이지만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퀴즈로서 질문 던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답변해 주시면서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하겠다. 오프라인처럼 같이 현장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같이 흥이 나서 강의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헛쌤한테 강의들을 이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내가 시험 봤을 때 실수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산회계 1급 3회분 만들어 놨고요. 엄선했습니다. 제가 19년 강의 경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다다닥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만 엄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AT 1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갔을 때 하나도 긴장하지 않고 아, 헛쌤한테 배운 거네? 라고 할 정도로 제가 문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 회계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비교 좀 했습니다. 이론 설명 쭉쭉쭉쭉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문제 풀고 이렇습니다. 지루합니다. 회계가 지루한 과목입니다. 맨 처음에는 재밌어요. 근데 가다가 오면 지칩니다. 그래서 헛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트별로 정리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단답형으로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피드백을 할 것이다.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작정 제 문제는 따라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작정 외우게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회계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계는 원리로서 여러분 손으로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 혼자 수업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회계를 배웠을 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저하고 순차적으로 같이 풀어나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학습이 될 겁니다. 제 강의에서 여러분들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 왜 그러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강의에는 항상 화살표로 같이 움직여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해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지 않고 무작정 암기시키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회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보셔서 여러분들 과정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피드백을 해서 충분히 우리 학생분들께서 뭘 가려하는지를 제가 딱 긁어낼 거고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문제에서 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다음이 올 때가 설렌대요. 저도 여러분들 다음에 만날 것을 설레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찾아주실 겁니까? 저 허연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